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회사의 임상 3상 발표와 FDA 권고에 대한 HLB 리보세라닉과 아베오 티보자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HLB만큼 신약 개발 회사로 성장한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외국의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다각적인 시각에서 어떠한 점들은 비슷하고 어떠한 점들은 다른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고, 어떠한 부분은 안심을 해도 되는지, 어떠한 부분은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티보자닙은 리보세라닉과 비슷한 작용 기전 VEGFR 인히비터라는 것을 알아봤고, 미국 FDA에서는 승인 거절이 나왔지만은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FDA에게 NDA를 제출했는데 FDA가 받아줬다라는 것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은 2018년 11월 21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전 아베오 CFO가 find guilty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건데요. 어떠한 이유로 받았느냐? misleading investor,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미스리딩 했다는 겁니다. 자, misleading이라는 뜻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투자자들로 하여금 not true, 진실이 아닌 것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포도하다라는 뜻인데, 풀을 바른다. 명확하게 결말을 내지 않고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흐지부지 덮어버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호도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베오의 경우에 CFO가 투자자들을 호도했다라는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입니다. 자, 아무래도 우리가 예상해보건대 임상 결과에 대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면은 어떠한 FDA 권고가 있었는데 그것을 숨겼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HLB랑 비교를 해본다면, 일단은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HLB는 금융당국에서 임상 결과 해석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HLB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그 두 개의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인베스터들을 미스리딩 하는 거 아니냐, 그런지 아닌지 우리가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아베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지금 HLB는 금융당국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살펴볼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또 다른 점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길티가 발견됐다 그런다 하더라도 회사가 망하거나 약이 망하거나 그런 게 아니죠. 아베오의 티보자닙은 유럽에서 시판 승인이 되었고, 미국 FDA도 지금 다시 NDA를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베오는 이렇게 중간에 여러가지 노이즈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현재 NDA 제출을 하고서 3월달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판결이 나는 것과 별개로 회사는 신약 개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NDA 신청까지 갔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가? 자, 그래서 내용을 보면서 이제 사건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보통 이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마지막 단계인 가능성이 큽니다. 셀트리온 사례에서도 봤듯이 처음에는 증선위가 열리죠. 금감원에서 적발을 하고서 안건 상정을 하면은 증선위가 열리고 금융당국에서 판단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까지 가서 법정에서도 다투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아베오도 마찬가지로 2년 전에 법정 판결이 나기 2년 전이죠. 자, 이와 같은 문제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 페더럴 파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연방정부 벌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00만 달러에 대해서 벌금을 받았는데 하나로 대략 40억 원이라니까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한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자, 이것은 그 CFO라는 개인에 대한 판결이죠. 회사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티보자닙은 키드니 캔서 드러그잖아요. 저번에 공부했던 바로 그 티보자닙이 맞다라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자, 이 기사는 이제 보스턴 글로브에서 처음에 아침에 발표를 한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지만은, 이거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게 내용을 이제 사건별로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서 앞에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포트에 따르면은 어떠한 말이 있었느냐. 자, 요게 존 스턴이라는 사람이 지금 유죄 판결을 받은 앞에서 전 CFO거든요. 이 사람이 미스레드 했다라는 건데요. 키드니 캔서 드러그의 어프로벌의 가능성,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디스파이시라는 게 있는데, 실제로 FDA에서는 요런 우려들을 제기를 했지만은 이런 것들을 숨기거나 얼버무리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FDA에서는 그 세이프티 프로파일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의 안정성 측면에서, 부작용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FDA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숨겨지면서 우리 약은 안전하다, 우리 약은 신약 승인에 전혀 차질이 없다,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었던 걸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DA에서 우려감을 표했는데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서 투자자들이 오해하게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까지 보면은 근데 신약 개발 회사들은 뭐 대부분 다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사에 조금 안 좋은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심각한 것들은 이제 공개를 할 테지만은 어디까지 공개를 해야 되는가, 그거 정도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여기까지 보면은 HLB랑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나왔던 것도 FDA에서 프리-NDA 미팅 회의록에서 fail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것들을 숨긴 게 아니냐, 이러한 의혹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HLB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게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는 것을 HLB는 627에 벌써 알렸습니다. 대중에게, 투자자들에게 임상 OS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내부적인 의견을 말을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전문가들에게 컨설팅을 받고 베스트 오브 에스모가 되면서 회사도 자신감을 얻고서 다시 도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방향을 선회한 건데, 숨긴 거랑은 또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프리 NDA 미팅 내용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진짜 다른 악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숨겼다라면은 지금 티보자닙이랑 상황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6의 뉴스 기사가 굉장히 센 워딩을 쓰면서 뉴스 기사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단어들을 찾아서 쓴 게 아닐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었다면은 그거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뭐 리젝트라던가 이거는 신약 승인 NDA 신청을 할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더 강력한 워딩이 있었으면은 그런 걸로 뉴스 기사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fail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진양호 회장이 유튜브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밝혔었던 OS 통계적 유의미성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그런 의미로 쓰인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HLB는 기존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사실을 FDA에서는 한 번 더 언급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숨겼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프리 NDA의 미팅 회의록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내용은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굉장히 까다롭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선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미스리딩 같고, 어떻게 보면은 있는 사실을 이미 밝힌 것 같고, 그래서 판단이 어려운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미스리딩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아베어가 자금 조달한 것들도 이제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